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흘 연속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유지했는데요. 그러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 소모임 관련 조치를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모더나의 최고 경영자 스테판 방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우리는 이 바이러스와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앞으로 풍토병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예상과 일치하는 견해입니다. 이제 마스크 없이 살 수 없는 호모 마스크쿠스, 신인류가 탄생하는 건가요? 잃어버렸던 정다운 일상은 언제나 회복될 수 있을까? 착잡합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으로 확정됐습니다. 2016년 10월 국정농단 의혹 제기 약 4년 2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결론입니다. 박근혜 씨의 확정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삼성과 롯데, SK 등 대기업들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죄, 그리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빼돌린 혐의 등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씨는 오늘 재판에도 끝내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과거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이미 징역 2년형을 받은 박근혜 씨는 20년형을 더해서 모두 22년을 복역하게 됐습니다. 4년 2개월의 긴 시간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바로 이거 아닐까요? 대통령도 죄 지으면 감옥 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년 전 수사선상에 올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은 심야에 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공항에서 제지당했습니다.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재조사하던 대검 과거 진상조사단이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국민의힘은 법무부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불법 조회했고 수사권이 없는 진상조사단 파견검사가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면서 대검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검사가 동부지검 검사 대리신분이어서 내사번호 부여와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다시 배당해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적 정의에 대한 지적 마땅하죠. 그렇지만 공소시효로 처벌되지 않았지만 별장에서 접대 여성이랑 부둥켜 안고 춤도 추고 말이죠. 건설업자에게 성접대 받은 파렴치범, 4,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받은 중범죄인이란 사실 묻혀서는 안 될 겁니다. 지난해 신천지에서 비롯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했죠. 관련 확진자는 5,000명이 넘어서 집단 감염 규모를 봐도 지금까지 가장 큽니다. 당시 신천지는 방역당국의 시설과 교인 명단을 냈는데 일부 교인 정보와 위장시설 750곳이 빠져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교인들의 명단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서 추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어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 방해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단을 제대로 내지 않은 건 정보 요청을 거부한 것일 뿐 방역을 방해한 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교인 명단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방역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방역을 방해한 게 아니다? 판사 출신의 서기호 변호사는 한가한 소리 하고 있다면서 사법시험 공부할 때 그 수준으로 재판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맞는 말이네요. 판결을 책에서만 배웠으니 현실과는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럴 거면 그냥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 인공지능 허구기가 판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 개그맨 최국 씨와 함께하는 인생 고민 상담소에서 돈 때문에 서러웠던 청취자들의 사연 받아봤는데요. 코로나19로 형편이 어려져서 고2 딸아이의
학원을 관두겠다는 한 청취자의 사연이 소개가 됐습니다. 먼저 어제 방송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고2 딸한테 학원 끊으라고 했어요. 죽고 싶을 만큼. 아이고 참. 고2 딸한테 진짜, 지금 돈이 없으니까 학원을 못 가게. 야, 진짜 이게 자식이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하는 어쩔 수 없이 못하게 하는 것만큼 이게 힘든 게 없는 건데, 저 자식을 낳아봐서 아는데 이게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좀 빨리 좀 좋은 세상이 와서 좀 상황이 좀 위로 좀 좋아져서. 해주세요. 네, 죽고 싶을 심정이시잖아. 이 사연을 듣고 돕고 싶다는 문자가 쏟아졌는데요. 방송 후에 도움을 주시겠다는 청취자 박세정 씨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나도 아이들 키울 때 하던 사업도 망하고 돈이 없어서 눈물 날 때가 많았다. 지금도 여유로운 편은 아니지만 힘 닿는 데까지 돕고 싶다. 조금만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다. 이러면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매월 30만 원씩 학원비 후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고2 딸을 둔 아버지 이우성 씨는 작은 학원을 운영하다가 접고 지금은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문자를 보냈다가 생각지도 않은 선물에 가족 모두 위로를 받았다. 덕분에 딸애가 더 바르게 자라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우성 씨는 형편이 좋아지면 꼭 갚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박세정 씨는 그 마음으로 다른 어려운 이웃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마음과 정이 릴레이처럼 퍼져나간다면 세상의 한 귀퉁이가 조금이나마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그 사랑의 자리에 허리케인 라디오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